안녕하세요. 잠사부입니다.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는 건물의 공실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공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오늘 잠사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사부를 몇 번 찍다 보니까 이제 약간 건물 공실이 약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공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들 혹시 있을까요?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값 오르지, 빌딩값 오르지, 다 올라요. 현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비를 하시는 분들, 월급은 안 오른다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월급은 안 오르지, 월세는 오르지. 그러다 보면은 실물 경기?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막 있지 않나. 근데 다들 공실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쉽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늘어나는 느낌은 아닙니다. 더 안 좋은 시기들이 더 많이 있었고 실제로는 저는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 근데 체감되기에는 좀 아직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제 공실이 좀 장기화된 건물들이 있다면 이게 저는 지나가다 보면 저거 아직도 공실이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유령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 말고도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눈앞에 여러분들이 건물이 공실인데 건물주님은 단순히 월세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양형 임대상가는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큰 대형 빌딩들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월세가 500인데 네. 관리비가 200 나오는 이런 빌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그 관리비를 계속 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양형 대형 빌딩들은 관리비도 막 몇십만 원에서 몇백씩 깨지고 또 그냥 단독으로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이자가 네. 계속 깨지고 계신 상황이죠. 은행이자 깨지고 있지. 건물을 하나 유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전기요금도 기본료는 나옵니다. 전기 안 써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이를 계약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다 보면 10몇만 원씩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고 부수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소하게 나오죠. 뭐 세금도 막 나올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크게는 어쨌든 은행이자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천만 원씩 깨지는 빌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임대료를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보통 뭐 빌딩을 매수할 때 80%의 대출을 일으키세요. 시설자금 대출, 공사비도 80% 일으키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월세가 있습니다. 그 나가는 월세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면 대출 비중도 높고 금리도 높으면 이분들이 월세를 맞췄을 때 은행 이자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세를 낮추면 월세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낮출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공실로 남는 거고 은행의 대출 비중이 크지 않다라면 월세를 낮춰서 빨리 임대를 맞추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잠사부에서 대표님이 투자한 건물들도 몇 번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무인 스터디 카페였는데 네. 아직도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네. 취지는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번 또 테스트를 스스로 했고 검증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층, 2개 층을 제가 무인 스터디 카페로 직접 오픈을 했어요. 첫 달에 2,200만 원, 둘째 달에 1,500만 원, 네. 그리고 세 번째 달에 1,800만 원 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은 들쭉날쭉인 게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끼어 있는지 아이들이 방학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뭐 1,80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비용을 집계를 해봤더니 35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순수익이 1,450만 원인데 나가는 비용은 모든 전기요금에 수도요금에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제가 그 건물의 2개 층 월세 목표가 1,000만 원이었어요. 훨씬 넘었네요. 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감수로 하면은 한 층에 350만 원 정도 맞춰지면은 저는 은행 이자가 감당이 되는데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해서 제가 층당 500만 원의 월세를 책정했었어요. 어디까지는 목표니까 안 맞춰질 수도 있다는 거고 여차하면 낮춰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월세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이 나오니까 제가 다른 층 월세를 낮추지 않고 제 목표에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자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제가 6층 6층이 지금 공실인데 네. 제가 6층까지 저 계획을 짰어요. 요거를 또 맡아서 해보겠다는 또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조금 직접 신경 쓰고
6층을 추가로 오픈을 하면은 네. 고정적으로 한 7,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월세를 내시고도. 네. 그러니까 저는 건물주라서 월세를 안 내지만 그렇죠. 그분께서 월세를 내시잖아요. 근데 월세를 내고서도 세 개 층에서 한 7,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시겠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저희 수입을 오픈을 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이 세 개 층을 받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저는 최초에 투자된 인테리어 공사비만 받고 저는 권리금이죠.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 공사비만 받고 제가 넘길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세 개 층을 추가 확장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게 사실 무이인이기 때문에 네. 그 양도 받으신 분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시간을 들이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와. 저의 적용 사례를 건물주님들한테 적용해서 저는 해결을 해드리는 어떤 과정인데 무엇을 해결해드리냐? 건물주님들한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리모델링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지역의 입지에 맞게 우리 중개팀한테 조사를 시켜서 한 개 층이나 두 개 층 정도를 같이 오픈을 하는 겁니다. 한 개 층에서 두 개 층 정도를 직접 운영을 하시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께서 두 개 층을 스터디 카페를 차리는데 2억이 더 들어가요. 저희랑 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좀 같이 해결을 하니까 1억이면 두 개 층의 스터디 카페가 창업이 되더라. 저렴한 비용으로 좀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매장이 생겼는데 그 매장에서 매출이 나와요. 근데 이 매출이 월세보다 당연히 더 좋겠죠. 훨씬 좋겠죠. 그리고 운영도 무인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나의 상품처럼 패키지로 적절한 업종을 추천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냥 넣어버리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 오피스도 운영하고 있고 스터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브랜드들은 직접 운영하고 고시원도 있고 호스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을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님께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 말이 무인이지 은근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운영의 온도는 낮춰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인을 선호를 하는데 그 무인도 완전 자유롭진 못하다. 근데 어느 정도 관리가 편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대신 운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동안에는 저희 중개팀에서 임대를 맞췄단 말이죠. 근데 임대를 맞추는데 예전 한 단계 더 앞서가서 한 개 층에서 두 개 층 정도는 아예 창업으로 오픈해드려서 네. 운영을 해드리는 건데 운영의 취지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건물이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그 건물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를 맡기세요. 저희가 그래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건물을 관리를 해드리는데 비어있는 건물을 관리해드리는 거가 좀 민망한 거죠. 저희도 안타깝고 또 임대를 맞춰야 되는 책임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를 오픈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오픈을 하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제안을 드려서 네.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고요. 실적도 좋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은 브랜드들한테 저희의 상황, 저희 업체의 특성을 많은 브랜드들한테 저는 설명을 하면서 제안을 드렸더니 지금 무인 브랜드가 저희랑 협업되는 브랜드가 지금 25개 정도가 됐어요. 저희의 컨디션을 보고 되게 파격적인 혜택으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가맹비도 좀 제해 주시고 시설비도 좀 깎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건물만 사면 알아서 이제 임대가 맞춰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건물주님들도 가만히 있는다고 맞춰지는 게 아닌가 봐요. 직접 이제 좀 나서야 되는 상황인 거죠. 빌딩 투자일 때 우선순위는 은행이자를 감수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은행이자를 감수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이 직접 건물에서 수익을 뽑는 구조를 보았다. 앞으로는 시대가 네. 전층은 아닙니다. 전층은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일부 층은 건물주님들이 뭔가를 운영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20개 업체들 궁금한데 네네.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시원, 고시원. 호스텔, 스터디 카페, 네. 공유 오피스, 무인 탁구장, 인형 뽑기, 인형 뽑기. 무인 애견 목욕시설. 또 장비가 이렇게 또 있어야 목욕이 편하더라고요. 네. 산책 가시다가 들려서 또 하시는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무인 헬스. 무인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키오스크에 등록해서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나가는 구조들. 지금 20개가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지만 앞으로도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망원동 건물 지하가 썬큰이 넓게 돼 있고 LED가 설치돼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런 브랜드
대표님들하고 협업하면서 저희 지하 건물에 대한 컨디션을 조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모여라 무인샵을 만들자고. 모여라 무인샵이요? 지금 말씀드린 거기가 60평인데요. 네. 10평씩에서 6가지의 무인 아이템을 배치해요. 무인 백화점이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잠사부에서 잘 되면 잘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거기에 무인의 집약체를 만들어 놓고 또 여러분들한테 장단점을 네. 한번 또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곧 이제 오픈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공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라도 우리 건물주 분들께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주제로 한번 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